그렇죠? 반대죠. 그리고 하나의 물체 M의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떻게 됩니까?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됐죠? 일단 여기까지 메모하십시오. 가장 흔한 케이스, 가장 쉬운 케이스. 이 강의실은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딱 마음의 평온을 주기 위한 사진들인가? 저런 사진을 걸어놓고 너희들이 갖다 홈돌이 도가지고 밀어놓고 내가 미안한 사람만 어쨌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과에 여학생이 이제 한 명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가 학생이 많이 물어보죠. 선생님 그럼 그 여학생분은 공주대접을 받으셨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남학생 많은데 여학생 되게 적으면 남학생이 좀 되게 잘 챙겨주고 하는데 물론 우리 잘 챙겨주긴 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못돼서 야 쟤를 여자로 취급하면 우리가 좀 너무 힘들게 제약을 받을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 친구를 약간 막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같은 남학생 대하는 했어요. 지금 저기 LG전자에서 부장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그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놀립니다. 이 바보. 계속 삼성 아니지. 그럼 지금 돈이 얼마야? 근데 아무튼. 근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좀 남초거든요. 직장 자체가. 남자가 좀 많은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니들이 대학교 때 막 때려가지고 회사에서 편했어. 뭐? 회사에서 너희들 잘 막 때리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 여직원들 좀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들 여학생 한 명 보면 어떻게 결혼을 하셨어요? 저기 학교 안에서만 우리 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찾아야 돼요? 아니잖아. 다른 학교들도 있잖아. 그럼 뭐죠? 자, 케이스 1이 이렇게 되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프린트 4페이지에 있는 그 빗면 케이스 2입니다. 이거 학생들이 더럽게 싫어하거든요. 봅시다. 여기 90도, 여기 세타. 이거 각도 찾기 놀이부터 잘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물체가 받는 중력은요, 물체가 놓여져 있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아래쪽 방향이에요? 아니면 지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아래쪽 방향이에요? 지면에 대해서. 즉, 여기에 놓여있는 저 질량의 M인 물체가 받는 중력은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력 F의 G, 이퀄 얼마? mg가 돼요. 그러면 중력을 이제 두 개로 나누어 볼 거거든요. 두 개로. 자, 보세요. 이 빗면에 대해서 수직한 성분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수직한 성분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각도 찾기 노린다 그랬죠? 자, 보세요. 보세요. 여기 세타죠. 이거 지면의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90도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90 마이너스 세타. 됐죠? 그러면 여기가 다시 세타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요. 여기 빗변이죠. 여기 밑변이죠. 맞아요? 다시 한번 이거 빗변이잖아요. 여기 90도니까 여기 뭐예요? 밑변이죠. 그죠? 그러면 지면 이 접촉하고 있는 빗면에 수직한 중력의 성분은 F의 G의 이게 수직 표시거든요. 수직 이퀄 빗변이 밑변이니까 아까 우리 봤었던 거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가 A 벡터면 얘가 AX 여기 세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붙어 나와야 될까요? MG에다가 사인을 붙여야 될까요? 코사인을 붙여야 될까요? 얘가 밑변이니까 코사인 붙여야 돼요. 맞아? 그래서 저 중력의 수직 성분은 바로 mg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빗면에 대해서 평행한 성분은 사인부터 나오겠죠? fg의
평행 이퀄 mg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중력 때문에 이 물체가 면을 눌러주는 힘은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눌러주는 힘, F에 누르는 힘, 얘는 mg의 코사인인 거죠. 이해가시죠? 따라서 이 F에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 수직항력이라고 했죠. 따라서 수직항력은 얘랑 크기가 방해만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수직항력 F의 n이 얼마가 되는가? mg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빗면에서 F의 n이 mg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적으십시오. 선생님, 그러면은요, 만약에 저 빗면에 마찰력이 없으면, 빗면에 마찰력이 없으면 중력의 평행성분 mg 사인 남아있잖아요. 근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얘가 내려가기 싫으면 마찰력이 얘랑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방향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적을 거 적으시고요. 그 각도 찾기 논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에 없는 거 하나만 추가로 얘기할게요. 뭔데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오히려 빗면보다 쉬워요. 케이스 3인데요. 지면이 이렇게 있고요.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있는 것까지 똑같아요. 아까 1번이랑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보세요. 이쪽 방향으로 내가 힘 F를 주고 있어요. 줄 같은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 힘 F가 요 지면하고 만들어준 각도가 세타랍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 얘가 중력은 받아 안 받아 당연히 받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중력이 뒤에서 보이니? 밑에 가서 할까요? 뭐야? 여기서 할게요. 이때 중력은 그냥 들어가 F의 중력, F의 G는 mg 여기까지 좋거든요. 그런데 힘 F가 있잖아요. 이 힘 F 우리 벡터의 성분을 이용해서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지면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의 힘 F 평행 그리고 지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위쪽 방향으로 나오는 힘 F의 수직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요것도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F의 평행은 밑변이죠. 그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그래서 F의 평행은 F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리고 얘를 위로 잡아당기는 F의 수직, 얘가 F의 뭐가 됩니까? 사인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봐봐, 얘들아. 물체가 중력을 받아 원래 mg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위로 F의 사인이 잡아당겼죠. 그럼 실제로 저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중력인 mg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mg보다 작아야 될까요? mg보다 작아야 됩니다. 왜? mg로 누르고 있는데 위로 누구를 당겨? F의 사인. 그러니까 실제로 누르는 건 뭐예요? mg 빼기 F의 사인이 돼요. 이해가시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얘가 바닥을 눌러주는 힘, F에 누르는 힘, 얘가 mg 빼기 F의 사인이 됩니다. 이럴 때 또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요, F의 사인 세타가 mg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자, 그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F의 사인이 mg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 물체 들리겠죠.
그럼 바닥하고의 접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아까 제가 수식하는 뭐라 했어요? 접촉하고 있는 면이 물체를 떠받쳐. 즉 수직항력은 면이 물체하고 닿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럼 물체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F 사인 M조가 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 눌러주는 힘이 MGF, MG 빼기 F 사인이니까 이거의 반작용이 뭐죠? 수직 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수직 항력은 F의 M 이퀄 MG 마이너스 F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 항력이 원래 있었던, 즉 그냥 가만히 있었던 애보다 수직이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죠. 그죠? 메모하십시오. 이건 우리 프린트 없으니까. 이 케이스 3는 그래서 약간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고, 그럼 대각선 누르면 그때는 수직항이 더 커지겠죠. 그럼 왜 이렇게 빗면 얘기하고 수직항력 얘기하면서 열을 올렸느냐? 수직항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프린트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프린트 옆에 공간에 무슨 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마찰력. 예. 마찰력이 바로 수직항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참고로요, 여기서 말하는 마찰력은요, 선생님 공기저, 여기서 공기저항은 마찰력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물체가 바닥면으로, 즉 물체가 닿고 있는 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받고 있는 힘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찰력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찰력의 정의는 자, 물체의 접촉면이 물체의 운동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방해하는 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마찰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마찰력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해 보면 바로 정지 마찰력이에요. 근데 이게 뭔데요? 자, 보세요. 정지 마찰력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정지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내가 얘를 움직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힘을 줬어요. 그럼 원래 얘가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얘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뭐예요? 그대로 정지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이럴 때 얘가 이 땅으로부터 갖고 있는 마찰력,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말이 한번 맞는지 보세요. 내가 힘을 줬는데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물체가 받고 있는 정지 마찰력의 크기가 내가 주고 있는 힘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 틀린 말이죠. 왜요? 이게 맞는 말이라면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교탁이 지금 갖고 있는 정지 마찰력이 10N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얘를 움직이고 싶어서 5N을 줬어요. 그럼 이 새끼가 내가 5N 때려야 돼.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지 마찰력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지 마찰력은 내가 주고 있는 힘, 그러니까 가해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가해지는 힘입니다. 즉, 내가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주고 있는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저 정지 마찰력이 저 가해지는 힘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 상태 계속 유지됩니다. 선생님, 제가 힘을 계속 크게 주면은 정지 마찰력이 계속 커져요? 예, 계속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지 마찰력이 만약에 한계값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물체를 움직이지 못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우리 힘 주면 물체 움직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 정지 마찰력이 한계치가 존재를 해요. 그 예를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적으셨어요? 지금 54분이거든요. 10분만 쉬었다 합시다.